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하영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해 정책 기반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는 독립기관을 싱크탱크라고 합니다. 두뇌 집단이나 지식 집단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지난달 우리 지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대전 세종연구원의 새로운 수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오늘은 시민 행복과 상생 협력을 선도하는 대전 세종연구원의 정재근 원장을 모시고 그의 삶과 철학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20여 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대전 세종연구원의 정재근 원장. 풍부한 행정 경험과 학술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원 운영에 내실을 다지고 대전시와 세종시의 동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대전 세종연구원 정재근 원장의 새로운 책무와 다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취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쁘실 텐데. 아무튼 봐.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 취임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뭐 현황파악도 좀 하랴, 또 뭐 기관 관계되는데 이렇게 인사도 다니랴, 두루두루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저희는 뭐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오히려 더 영광입니다. 아유, 대담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취임 인사 겸해서 소개 좀 잠깐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연구원장 정재근입니다. 제가 대전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충남도 또 중앙부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을 하고 나서 다시 고향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자리에 오게 돼서 참 기쁘고 영광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정확하게 9월 29일 날 예, 제9대 대전세종연구원장에 취임하신 거잖아요. 예. 임기가 3년입니다. 3년입니까? 예. 뭐 이력을 보면은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도 대전 시민뿐만 아니라 세종 시민까지 포함해서 다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행정을 쭉 하시다가 예. 연구원 하면 조금 뭐 이것도 뭐 공직은 공직이지만 분위기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바로 요구를 하고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위계질서의 조직이라기보다는 네. 정해진 약속에 의해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숙고하면서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조직이다 보니까 보다 자율성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또 시민이나 시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에 대한 그런 연구의 방향 같은 거는 같이 모여서 또 논의해야 되는 그래서 다르지만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주 묘한 조직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뭐 공무원보다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지만 뭐 공직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개개인 입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이라고 그러는 것은 뭐 한 사람의 공무원보다 더 크다고 할 수도 있겠죠. 큰 대전 세종의 미래 비전에 대한 그 틀을 연구해 가지고 놓고 또 뭐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유치가 됐으니까 그러면 그런 그 내용을 같이 시하고 같이 논의하고 하는 과정에 참여를 해서 직접 일을 하는 것이니까요. 네. 아마 보람의 측면에서 본인들은 상당히 행복감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력을 우리 제작진들이 이렇게 쭉 조사해서 저한테 알려주신 거 보니까 1982년 행정고시. 그것도 대학 시절 고려대학 시절에 예. 천재신가 봐. 하여튼 합격을 하셔가지고 처음 발령 받은 데가 대전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내무부로 발령을 받으면 내무부에서 반드시 일선 지방으로 내려보냅니다. 시도로. 그때 이제 시도로 저는 이제 충남 대전시가 광역시가 되기 전이니까 충남도로 발령을 받아서 충남도 소속이었구나. 충남도에 있다가 군대 갔다 왔다가 네. 다시 복직을 하고 고해 이제 대전이 직할지로 분리가 되면서
충남도하고 대전시의 이제 인력 배분 계획에 의해서 네. 충남도에만 다 인력들이 모여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당시에 지사님이셨던 심대평 지사님하고 이제 새로 시장으로 내려오신 이봉학 시장님하고 네. 가위바위보를 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한 번 이기면 이제 그 당시에 그 고시 자원들의 풀이 한 30명 있었거든요. 전국에서 상당히 좋은 인적 자원을 충남도가 특별히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기면은 누구를 고르고 나름 너를 인재들을 고르고 이런 식으로 고르려고 했구나. 해가지고서 이제 좀 그때 이제 간 분들이 이제 일부 한 6, 7분이 대전시로 갔죠. 그랬다가 이제 마치고 다시 행자부 그때 내무부로 이제 올라가셨다가 올라갔습니다. 예. 그리고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에도 근무했다가 예. 다시 또 이제 충남도로 내려왔다가 가만 보니까 또 주독 그 외교부의 주독 공사도 하셨더만요. 예, 그 공사 겸 총영사 그랬다가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마 공직이 행자부 차관, 예. 차관 하셨다가 그러니까 토탈 한 30여 년을 하신 거 33년? 예. 그러고서는 마무리하셨는데 그 공직 생활이 참 다양한 경험을 하셨는데 뭐 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중요한데 어느 시기에 가장 또 보람 있었다 뭐 그런 느낌 뭐 소회가 있으십니까? 우선은 제가 제 스스로 어느 정도 오류가 없이 판단하는 것 같다라는 자신이 생겼을 때가 네. 제가 한 20년 됐을 때입니다. 생을 한 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다양한 과정을 거치고 과장도 하고 외국 가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서 충남도의 기획과일장으로 처음 왔을 때 그때 이제 고위공무원인데 그때가 이제 20년, 23년, 20년 됐을 때인데 그때는 이제 조금 제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남도 기획관실장 시절 할 때.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보람 있게 추진했던 것이 균형 발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도 못 만들고 있고 다른 시도도 전부 굉장히 어려운 것이 그 당시에 충남이 이제 16개 시군인데 잘 사는 시군이 이제 서북부에 아산, 천안 이렇게 쭉 몰려 당진 몰려 그렇죠. 있습니다. 공단도 그리고 이제 이쪽 서남 쪽에 이제 좀 발전이 더 필요한 그런 시군이 있는데 8개 시군이 있는데 세수가 좀 적다 이거. 예. 이 잘 사는 8개 시군에서 세금을 5%를 그대로 가지고 못 사는 시군한테 그냥 주는 겁니다. 풀을 만들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이거는 균형 발전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안시의 의원들이나 아산시나 당진의 의원들이 이걸 찬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정치적 찬성할 수 입장에. 없지. 예. 네. 시장님들도 마찬가지. 그걸 일일이 저희들이 다 설득을 합니다. 다 설득을 해서 전국 최초로 균형 발전 조례를 만들어서 매년 550억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8개 시군한테 70억에서 50억씩을 주는데 작은 돈이 아니에요. 예, 작은 돈이 아니죠. 그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요거는 미래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5년 뒤 정도 되면은 이게 몇백억이 되니까 그렇게 이 발전을 할 수 있는 그 시드머니로 써라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이게. 근데 그걸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늘 북부지방하고 남부지방하고 균형이 격차가 많이 난다고 늘 경기도에서 중앙부처에다 대고서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자기들 못 만들거든요. 스스로 해결은 어렵구나. 못해. 왜냐하면 정치적인 역학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때 지사를 비롯해서 지금 그 당시에 같이 일했던 지금 뭐 저 대전시에 있는 이제 서철모 행정부지사도 국장이었었는데 전부 일일이 다 그걸 그 당위성을 그랬구나. 설득하면서 또 주민의 그 힘도 모으고 이래 해가지고 만들어냈는데 그런 거는 평생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참 보람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한시적인 법은 아니었어요. 한시적인 건 아닙니다. 계속해요?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계속 광주도 지금 연구하고 있고 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다 보면은 아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제 대전은 이제 지금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아마 대전은 될 거예요. 지금 이제 그걸 막 받아들여서 구간에 여기도 이제 좀 균형 발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또 청와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대통령 두 분을 모셨어요.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을 모셨는데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실 때 대전청사를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예. 대전청사를. 근데 그 당시에 잘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혁신을 굉장히 강조하셨고
분권 자치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지방자치하고 혁신을 이제 담당하는 이제 행정관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급의 이걸 떠나서 당신이 강조하는 것에 이제 말하자면 실무 책임자니까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자리죠. 그러면 이제 대전청사를 가시는데 목적이 대전청사 공무원들을 이제 격려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제. 둔산에 있는 거? 그렇죠, 예, 둔산에 그 당시에 2003년이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이제 뭐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면 가면 이제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그 생각하시는 것이 혁신은 과거 정부처럼나 아니면 지금까지처럼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혁신을 해줘야지만 효과도 있고 그 진정한 혁신을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그걸 대통령이 가시니까 이제 말씀 자료를 써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님이나 노무현 대통령님 너무 이 똘똘하시고 박학하셔서 이 말씀 자료를 써드려도 그대로 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빠지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경험하고 나서 저는 누가 저한테 말씀 잘 써주면 나는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겠다.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런데 그때도 이제 말씀 자료는 써드려야 되니까 그래도 아유, 당신이 저거 말씀하시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써드리는데 그중에 제가 이걸 썼어요. 달걀이 자기 스스로 깨트리고 나오면 예쁜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트리면은 기껏 후라이밖에 더 되냐. 네. 그러니까 혁신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혁신을 하게 되면 예쁜 병아리가 되듯이 네. 그 혁신이 꽃을 피워서 나라가 다 혁신이 되지만 대통령이나 이 중앙부처나 아니면 다른 외부에서 말이지 혁신해라 하면은 이건 후라이밖에 안 되는 거다. 이제 그걸 써드렸는데 네. 나중에 언론에 나왔는데 네. 다른 말씀은 하나도 그 써드린 대로 안 하시는데 그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송에도 뭐 기껏해야 뭐 후라이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해서 그 뒤에 이제 혁신의 날이라고 지정을 사는데 아침마다 청와대나 정부부터 들어갈 때 달걀을 삶은 걸 갖다가 문 안에다 놓습니다. 네. 놓고서 이게 이제 스스로 이제 깨야지 혁신이다. 이걸 하는데 의미하는 예, 저는 이제 저 속으로 생각할 때 야, 저게 내가 그래도 해가지고서 대통령이 얘기를 해서 전 국국에 다 퍼져가지고 이게 이제 하나의 그 혁신의 그렇구나. 아이디어가 아이콘이 됐다. 이제 이런 것도 좀 보람이 있는 거죠. 작지만. 예. 이제 공직 마무리하고 예. 유엔 산하 기구에 또 수장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유엔 거버넌스 센터의 원장. 예. 근데 일단 그게 지금 시청자분들 궁금할 거예요. 유엔 거버넌스 예. 센터가 뭐냐? 그거부터 좀 설명을 해줄까요? 유엔 거버넌스 센터는 우리나라의 유엔이나 이제 그 국제기구,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한 6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물론 서울에 있고 뭐 일부 해양 관련 기구는 뭐 부산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서울에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어쨌든 크고 작은 조직이 60여 개 있는데 그 60여 개 조직 중에서 대한민국이 스스로 네. 유치한 네. 최초의 네. 유엔 본부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제 원장을 포함해서 스태프들은 다 유엔 본부 직원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유엔 본부에서 봉급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뭐 그때 받은 달러 봉급이 아직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하는 일은 네. 유엔에 이제 여러 그 파트가 있는데 유엔도 이제 국가나 마찬가지니까 그 밑에 장관급들이 이제 사무차장이라고 그래서 쭉 여러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경제 사회 분야를 맡고 있는 대사라고 그러는 경제사회부? 파트가 있습니다. 예, 네. 경제 사회처라고 해서 그러면 거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사회 이사회를 운영을 하면서 전 세계의 발전도상국의 경제 개발을 지원을 하고 이 지속 가능 발전을 이렇게 지원하는 데인데 그것에 아시아, 아프리카, 태평양 지역의 그 발전도상국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그걸 뉴욕에다 두지 말고 한국이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발전도상국이 한국의 발전을 배우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실제 정말 한국이 한테 우리 아프리카나 아시아 이쪽에 있는 발전도상국들은 돈은 다른 나라에서 받아도 되는데 우리는 한국한테 배우고 싶은 거는 경험이다. 어떻게 해가지고서 그 가난한 나라가 이렇게 성공을 했냐.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알려줘라.
이런 것이 이제 요청을 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유엔에다 얘기하니까 유엔이 오케이 그러면은 그 포스트를 갖다가 한국에다 투자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벌써 2006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꽤 됐습니다. 15년이 넘었죠. 아,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배우고 싶어하는 발전도상 국가들을 지원하는 그렇습니다. 측면에서는 유엔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와서 직접 안내도 받고 하는 게 좋으니까 예, 한국에 있으면 마땅하네요. 그것도 적당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의 이제 전자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토론하고 뭐 우리 전자정부 관련 현지 시스템을 이렇게 보고 돌아가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후에 또 이제 컨설팅도 해주고 그렇구나. 그래서 직접 못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이제 추후 이제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유엔 기구지만 이제 포장은 그렇게 했지만 한국을 사실은 브랜드를 알리는 그러네. 그런 기능을 한국의 국위 선양도 엄청나게 되겠네, 그죠? 거기에 이제 원장 그 선발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하고 경쟁도 한번 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 지원하셔서 당당히 또 됐어요. 내무 공무원이 이제 그걸 한다는 것이 사람들이 네. 상상을 못했죠. 그동안에는 이제 대개 이제 외교부에 대사님들이 이렇게 쭉 하셨습니다. 대사님들이 이제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혁신이나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정부 혁신을 해야 나라가 발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 혁신, 우리 이제 개발 이런 그 경험을 이렇게 하는 데니까 거버넌스를 알려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대사님들보다는 그 일을 직접 한 우리 이제 행정의 계통에서 이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예, 유엔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지원을 했는데 이 자리를 놓고 한 90여 명 정도의 그 유엔 간부들이 이제 지원을 한 거죠. 왜냐하면 한국이 근무 여건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한국의 자리가 나면은 전 세계 유엔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번 그 기회를 얻으려고 다 지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엔이라고 그러는 그 경무부서가 또 많잖아요. 아프리카나 이런 남미나 이런 데서는 거기서 예를 들어서 한 10년, 15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하면은 나도 이제 좀 애들도 가르치고 좀 이렇게 그 인프라가 좀 잘 된 데서 이제 일 좀 해보고 싶다 할 때 한국은 선호대상 아주 제일 좋은 자리죠.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는데 인터뷰를 합니다. 영어 인터뷰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가서 하질 않고 요새 이제 온라인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제 날짜를 정해서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하는데 통상 절차가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구나. 서류 절차. 그러니까 이건 유엔의 이제 행정이 좀 낙후됐다고 봐야죠. 스스로는 낙후되고. 예, 굉장히 그런 절차가 너무 좀 약간 임명장 그럼 유엔 사무총장님한테 받는 거예요? 임명장은 그렇죠. 유엔에서 유엔 우리 부서장 장관급인 유엔의 장관급인 이제 경제사회이사 차장 사무차장이 주죠. 그렇구나. 지금까지 말씀하신 경력을 쭉 보면은 그러니까 내무 공무원이니까 내정이라고 할까? 거기다가 이제 뭐 유엔 이런 또 저기 독일에 가서 그 공사도 했으니까 외정까지. 그러니까 두루두루 다 원만하고 또 성실하게 또 훌륭하게 일을 하게 된 배경에는 공부를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뭐 박사도 하시고 그런데 특히 또 외국 가서 공부를 하셨더만요. 미국의 미시건 대학. 아니 거기는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뭐 국가에서 이제 뭐 2년 공부를 이제 유학을 보내주죠. 선발을 해서. 근데 뭐 그것 자체의 경쟁도 치열하지만 되게 2년만 공부를 하고 오는데 저는 그 당시에 아까 잠깐 말씀도 하셨지만은 어린 나이에 공직을 출발하고 나서 일찍 출발.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30대 초반에 중앙부처 과장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뭐 중앙부처에서 아주 말하자면 얘기할 정도로 최초로 아마 정부 수립하고 나서 최초로 중앙부처 저 나이에 과장 됐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5년 정도 선배님들하고 같이 가든지 그 선배님들을 제가 이제 근평을 주는 자리에서 늘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은 나는 가서
박사 공부도 하고 좀 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공직의 그 레벨을 좀 다른 분들하고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갔죠. 그래서 2년 하고 돌아오지 않고 처음부터 갈 때부터 박사 공부를 하려고 갔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2년 정해졌는데 2년 더 해도 못하죠. 안 되죠.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박사과정 휴직을 합니다. 휴직을 하게 되면 지원이 이제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러죠. 야, 돈 지원도 안 되는데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굳이 뭐 하냐. 빨리 갔다 와가지고 얼른 뭐 고향에 국장 가고 뭐 하고 뭐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군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올라가야지. 뭐다라 그 쓸데리 없이 그렇게 고생하냐 이러는데 저는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2년은 제가 이제 장학금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장학금은 이제 어떻게 받았는데 생활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이제 미국 시티은행에서 이제 그때 지원을 융자를 받은 것이 갚질 못해가지고 나중에 와가지고 몇 년 뒤에 충남도에 와서 다시 이제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하니까 마이너스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나왔어요. 재산 등록. 공직생활 20몇 년을 했는데 마이너스 2천만 원, 3천만 원. 융자를 해줘요 그렇게. 대학에서 그때 IMF가 나니까 대학에서 박사과정 학생들은 보증했구나. 네, 패culty니까 뭐 아시잖아요. 우리 총장님도 그 박사과정은 바로 이제 그거 마치면 취업이 되니까 대학교에서 시티은행에 개런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패culty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1년에 15,000불씩 2년을 빌렸는데 그게 3만 불인데 와서 갚지를 못하니까 4만 불이 됐는데 그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2,500만 원 됐대요. IMF 때는 환율이 또 엄청났잖아. 2,500원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일부에. 그러니까 뭐 평상시 만 불이면 뭐 요즘 1,000원만 그래서 이제 이제 뭐 2배 되는 건데. 그런데 결국 그게 투자한 것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때 했던 그 실력 공부한 걸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공무원 공직 생활한 거 이런 거에 대한 회상 이제 그만하고요. 개인적인 삶에 대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여기까지 여쭙겠습니다. 근데 원장님 아시는 분은 또 다 아는데 저는 오늘 인터뷰 이렇게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시인이시네요. 예. 이야, 근데 그것도 꽤 유명한 시인이시더라고요. 이건 이제 별 말씀도 하십니다. 언제 등단하신 거예요? 2014년에 우리 대전 고향에 대전 문총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명망 높으신 문인들이 활약하는 이런 여기인데 거기서 이제 신인 상으로 제가 등단했습니다. 시집도 내셨다고? 예, 시집 냈습니다. 시집 제목이 새 집을 지으면. 새 집을 지으면 이거 좀 보여주세요. 네네네. 굉장히 젊게 나왔네 사진이. 이건 제 처가 그린 겁니다. 아 그래? 예, 제 처가. 넷상으로 딱. 근데 시 내용이 주로 가족과 그다음에 이웃들과 서로의 동료들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시를 쓰게 된 뭐 밑바탕에 깔려 있는 감정이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뭐 특별한 계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시에 관심을 갖고 이제 쏘다 보니까 이제 시가 이제 돼서 조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시를 쓴 걸 쭉 모아 보니까 생활에 주로 관련된 시가 이제 좀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이걸 잘 정리를 하면 제가 공직 생활할 때 그 경험도 있고 그래서 시로 만든 하나의 이 자서전 정도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제 인생의 자서전입니다. 그래서 요 뒤에 보면은 편집 그 시에 대한 이제 짤막한 단상이 있습니다. 이 시는 어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가.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은 가족들하고 이제 가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고마운 마음을 좀 표현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좀 낸 겁니다. 항상 마음속에 그런 숙제가 있으셨구나. 예. 그래서 야 숙제를 하나 해결하신 거예요. 예. 원래 고향이 논산이시라면서요? 논산입니다. 논산 썼는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리 오신 거예요? 아니요, 아버지가 공직 생활 하셔서 저는 이제 아버지가 충남도에서 이제 군하고 도하고 왔다 갔다 하셔서 저는 대전에서만 계속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태어나고 때부터? 자라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는 대전에서 다녔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댁은 논산이에요?
논산도 있었고 부여도 있었고 이제 뭐 공직대 늘 그렇게 근데 이제 대전에 그러면 어디 뭐 하숙을 한 거야? 아니면 누가 뭐 돌봐준 이제 뭐 숙부님 집에도 아, 친척, 있었고 예. 근데 중학교 때 예. 어머니께서 이제 아들이 보고 싶어서 아마 이 시간에는 학원에 있겠다 싶어서 학원에 가서 정재근 이름을 찾아보니까 이 학생이 등록이 안 돼 있다.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또 그런 얘기를 우리 작가님이 찾아내셨던데 아니 그 뭔가 예. 가짜로 등록해놓고 그 이제 저 영어 공부를 한다고 네. 어머니한테 이제 돈을 받은 거죠. 네. 그 당시에 이제 집도 이렇게 뭐 살림 형편도 좋지 않을 때인데 어쨌든 저는 욕심에 영어를 그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집이 가수원의 숙부님 댁이 이제 네. 지금은 이제 관저동이지만 옛날엔 대덕군 기성면, 이 대전이 아닙니다. 기성면 가수원에 있었는데 학원은 이쪽 그 원동 쪽에 있어요. 네. 대개 그 버스 타고 원도심에. 한참 와야 되겠네. 예. 그리고 학교는 이제 저 북중학교라고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이 도마동 쪽에 그러니까 욕심처럼 이게 학원을 막 이렇게 갔다가 또 집에 갔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좀 처음 이제 왜 수강 하면은 몇백이로 이제 그 돈 안 내고서 다니는 시간 있잖아요. 한 며칠 다녀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공개 무료 강의를 할 때 갔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는 이제 그러면 돈을 이제 다시 돌려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혼자 있다 보니까 야금야금 써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 거짓말 한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아들 갑자기 보고 싶으니까 오셔가지고 그 학원을 하는데 학원도 잘 모르시니까 몇 군데 학원을 다니신 거예요. 다니시는데 아무리 뭐 해도 하다가 이런 학원이 여기에 또 있냐고 그러니까 몇 개 대전에 이제 더 이상은 없다. 이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나서 숙부님 댁으로 오셔가지고서 한참 어떻게 혼냈겠네. 할까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그 돈이 쓰고 싶었으면 네. 이렇게 했을까 하면서 그걸 다른 자식같이 돈 달라고 그럴 때 턱턱 줬으면 이렇게 거짓말 안 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먼저 드시더래요. 나무라시지 않고. 그럼 이제 이제 갔는데 숙부님이 엄마 오셨다고 벌써 눈치가 이제 알잖아요. 엄마가 오셔가지고서 저쪽에 가셨을 것 같다. 마음속에 항상 꺼리낌이 꺼리감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쭈삣쭈삣하고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그냥 이렇게 오라고 하면서 우리 아들 왜 이렇게 늦었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안 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울으시면서 우리 아들이 그 저간의 사정을 다 이해하셨구나. 뭐 그러면서 혼날 줄 알았죠. 저는 혼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엄마 아빠가 그 용돈 제대로 못 주니까 그 돈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앞으로는 돈 필요하면 엄마 아빠가 줄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제 제가 애들 가르칠 때 그런 걸 쓰죠. 더 큰 훈육이었네. 더 큰 훈육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요. 공직 생활 참 훌륭하게 잘하신 것 같은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같이 일하고 싶은 베스트 상사. 이런 제도가 있었는 모양이에요. 이게 어디서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네. 행자부 때 이제 그게 행자부 있었습니다. 때 중앙공무원인데 예. 그때 연이어서 예. 이태에 걸쳐서 뽑으셨다고. 예. 참. 아니 그래서 대충 이제 그 성품을 알겠어. 그렇게 뽑히신 이유를. 근데 지금 이제 떠나서 대전 세종 연구원장으로 오셨잖아요. 물론 그때 그 심정 그대로 지키고 있겠지만 어떤 상사가 되고 싶은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실까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거 지금 대전 세종 연구원 직원들이 다 보실 건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때 저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고 이렇게 직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제가 그렇게 뭐 나이스하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막 있고 이래서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것보다는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뭔가 실적을 낼 것 같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만 나이스하게 하고 예 그렇죠 좋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할 때는 루스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가가지고 보면은 우리 조직이 뭘 했나 맨날 그 보람이 없어요. 꼴찌고 이거보다 저하고 같이 일하면은 막 그냥 좀 힘들게 해도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은 하면은 전부 그 큰 일을
해내고 나면은 온 나라가 다, 야, 이건 정말 보람 있는 일 해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면은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비마다 의미 있는 일들을 해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게 인문학적 행정이 뒷받침이 되는 거네 보니까 말하자면 예, 삶의 뭐, 보람도 예. 느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연구원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정책을 하나 했다 그러면은 이 정책이 그냥 페이퍼work으로 끝나면 보람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내 삶의 보람을 찾으려면은 내가 한 것이 실질적으로 실현돼서 주민들이 이렇게 참 행복해졌다라는 걸 내가 느끼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책이 정말 그 정책화돼 가지고 실현되는 그런 것을 적어도 우리 연구원들이 각자가 몇 개 정도는 이 마음속에 딱 품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하려고 그러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요. 말 번들어하게 편하게 이렇게 해주는 상사는 나중에 지나고 보면 뭐 내가 뭘 했지 뭐 이런 느낌이 들 텐데 이제 힘들더라도 또 뭐 고생스럽더라도 하여튼 보람 있게 뭔가 이렇게 이뤄내고 그것이 시민들한테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되면은 와, 나 정재근 원장하고 그때 근무할 때 참 할 얘기가 많아지는 거지. 이런 일을 했어, 이런 거 했어. 근데 뭐 저 힘들지는 않다 그래. 제가 워낙 모이자 노래하자 타입이라서. 맞습니다. 긴장을 좀 할 줄. 이게 또 재미난 얘기인데 호가 있으세요? 호? 고담이라고? 예, 호가 있습니다. 고담을 잘 주로 무슨 뜻인지 씁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 어떻게 고담이라는 호를 갖게 되셨나? 예, 뜻이 뭔가? 예. 이거 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되게 이제 뭐 그 종교적인 것은 이제 개인적인 것이라 얘기를 안 하지만 저는 뭐 종교적으로 모든 종교에 다 이제 열려 있어서 저는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종교가 불교입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머니 따라서 이제 갔는데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불명을 가졌는데 그 이제 법법자의 도장인자 법인으로 이제 네. 불명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서 이제 호를 좀 쓰고 싶은데 법인을 쓰려고 그러니까 네. 너무 종교적인 색채가 나서 스님들한테 다시 좀 이렇게 좀 마음껏 쓸 수 있는 종교적 색채가 없는 걸 좀 한번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고담이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옛꽃자의 못담자입니다. 예, 옛꽃자의 못담자인데 네. 이제 옛꽃자의 못담자 이거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 옛꽃자의 못담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오래된 연못이라는 뜻이죠. 저 무슨 뜻인지 몰라 스님한테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설악산이나 금강산에 가면은 이 폭포 밑에 이렇게 깊이 파인 그 연못 있지 않냐. 네, 네. 그것이 이제 오래된 그 연못이다. 수천 년 된 연못이라서 그게 바위가 고담인데. 깎여가지고 그렇죠, 폭포에 그렇죠. 거의 고인 물. 예. 그래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봐라 거기 가면은 하늘도 그건 품고 있고 달도 품고 있고 나무도 품고 있고 그렇지 않냐. 근데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하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달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 불교의 진공 묘유 화엄세계의 오묘한 진리를 나타내는 거다. 공이라고 그러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다. 없으면서도 있는 것이 공이기 때문에 그게 깨닫기가 어려운 건데. 그렇죠. 예.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고담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훌륭하고 어려운 그 진리를 갖다가 이제 가질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살아가는 과정이니까 이걸 가지고 쓰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라는 뜻으로 줬으니까 스스로 심신을 닦아라 그렇게. 와, 훌륭하네요. 고담. 이제 대전 세종 연구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죠? 대전 세종 연구원. 2001년에 이제 대전 세종 연구원이 참 발족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제 내년이 개원 20주년이 되네요. 내년이. 그렇습니다. 예. 개원 20주년을 준비하는 무슨 뭐 이런 것이 이 행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전 그때는 대전 발전연구원이라고 그랬지.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대전발전연구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016년인가부터 예. 대전 세종 연구원으로 예. 됐는데 왜 이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제 세종이 이제 출범을 하고 나서 세종시가 출범을 하고 나서 세종시도 시도별로 연구원이 하나씩 다 있거든요. 띵크탱크가 다 있으니까
예, 뭐 서울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세종도 이제 독립적인 이제 광역자치단체니까 그걸 가져야 되는데 세종시장께서 생각하실 때 대전 세종이 분리해 가지고서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연구를 한다고 그래도 어차피 대전하고 따로 연구를 해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것,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그 시에서 굳이 큰 연구 기관을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해 가지고서 그때 대전시장님하고 세종시장님이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 어차피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같이 사는 생활권인데 공동생활권? 그럼요. 도시계획, 광역교통계획 뭐 이런 거 다 같이 연구를 해야 되니까 아예 한 연구원으로 같이 좀 출범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때 세종연구실을 만들면서 대전 세종연구원으로 만들어서 같이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구 경북도 같이 하는 대구 경북연구원, 광주 전남도 광주 전남연구원 이렇게 전국에 세 군데가 두 개 시도가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 기금은 뭐 일단 세종시도 예, 세종시도 예, 출연을 하겠네. 하고 대전시도 출연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아, 그렇구나. 뭐 취임하신 지 1년, 1개월 조금 지났으니까 이런 말씀, 이런 질문하면은 대답이 쉽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뭐 이렇게 눈에 띄는 어떤 성과 한 20여 년간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지금 뭐 아직 뭐 이제 좀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제가 여기 연구원을 이제 원장을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제 직무 수행 계획서나 뭐 이게 만들어서 이제 심사를 받고 이렇게 면접을 봐야 되니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상당히 탄탄한 조직이고 굉장히 역량 있는 조직이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일도 많이 해왔고 그래서 저는 오기 전부터 제가 맡기에 그 과분할 정도로 이렇게 훌륭한 조직이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미션도 바꾸지 않고 업무 계획도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했던 그 중요한 골격도 바꾸지 않고 그냥 갑니다. 예, 왜냐하면 20년 정도 되니까 이제 성인이 되다 보니까 우리 연구 조직도 굉장히 좀 좋아졌습니다. 단지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그 양쪽 시청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이 좀 더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제가 더 이제 그 반응성 있게 좀 하면 되지 근본적으로 골격을 뭐 바꾸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1년 내 뭐 단기 과제로 끝나는 것도 있겠고 뭐 2, 3년 걸쳐서 이렇게 장기 과제로 하는 그런 것도 것도 있겠고. 있습니다. 예. 보통 그 성과 보고서 1년에 예. 몇 건이나 하세요? 저는 뭐 깜짝 놀랐는데 한 120건 정도를 하더라고요. 아니 연구원이 몇 분인데? 연구원이야 이제 뭐 꽤 되지 몇십 명 되지요. 그런데 되지만 이렇게 그래도 다른 연구기관에 비교하면은 양적으로 이게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니 그래서 진짜 아웃풋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거를 좀 줄이고 질적으로.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장기적으로 더 필요한 것 미래와 관련된 것에 조금 더 시간과 역량을 좀 할애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 뭐 그것도 뭐 지금 하고 있는 큰 틀에서 그렇게 벗어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연구원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이제 지금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예. 그러시고. 이제 아까 3년이라고 임기하셨으니까 2023년 이제 9월까지 이제 임기를 수행하실 텐데 아까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그 연구원의 주된 연구 테마도 좀 바뀌어 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원장님 이 시대에 우리 세종연구원이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 뭐 지금 뭐 머릿속에 이렇게 좀 그리고 계실 텐데 예. 어떤 측면을 강조하고 싶어요? 우선은 지금 국가 균형 발전이 화두죠. 예, 국가 균형 발전. 저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국가 균형 발전을 이제 공부를 했었고, 국가 균형 발전이 화두인데 결국 국가 균형 발전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지만은 역시 수도 완성이죠. 행정 수도 완성으로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 이제 방점이 찍어질 텐데 그러면은 행정 수도 완성이라고 그러는 것은 결국은 세종과 대전 청사를 가지고 있는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든 이제
행정 기능이 이제 온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대전에 150만, 세종에 30만, 청주에 80만, 천안에 50만, 아산에 30만 이렇게 해가지고서 중부권에 그리고 내포에서 청주 공항, 그 다음에 당진을 중심으로 서산까지 이루어지는 그 북부 우리나라 최고의 공업 벨트입니다. 지금 이제 울산 쪽을 넘었습니다. 우리가 이쪽 그 동남 해안권을 이 공업 벨트까지 연결되는 항구와 공업 단지와 몇백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공항을 가지고 있는 중부권의 메가시티 군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 행정 기능까지 딱 결부가 돼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이 균형 발전의 이제 핵심으로 부상하는 이 우리 대전 세종 지역을 어떻게 미래 대한민국의 경쟁력으로 또 대한민국 행복의 중심지로 설계하고 끌어나갈 것인가를 연구하고 이것을 이제 시의 공무원들 시민들과 함께 하나씩 풀어나가는 그런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얘기 같기도 한데 아무튼 꼭 그렇게 또 됐으면 좋겠다는 그 방법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그런 것들을 이제 아마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해내야 되겠네. 근데 대전 세종이 좀 관계가 조금 어떤 때 보면은 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은 대전에 무슨 빨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조금 부정적인 말씀들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대전시장님은 대전 세종을 통합하자 이런 제안도 하고 있는데 또 세종에서는 시큰둥하고 그래서 이 서로 상생 발전하는 방안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대전 세종 연구원의 큰 과제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 저희들 지금까지도 네. 가장 중요한 그 업무 중에 하나였죠. 상생 발전 과제를 발굴하고 그걸 양쪽 시에다 제시해가지고 양쪽 시가 상생 발전 과제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추진해 나가게 하는 것 그렇죠. 이런 건데 이제 사실 세종도 대전이 없으면 이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 인프라의 상당 부분을 대전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전이 없다 그러면 일일이 다 전부 그 인프라를 세종이 다 갖춰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세종은 굉장히 많은 측면에서의 그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세이브할 수가 있고 또 대전 역시 또 세종을 통해서 이게 이 중부권 해구로 부상할 수 있는 이렇게 되는데 인구의 문제를 놓고 보면 이제 조금 그런 거는 있는데요. 인구도 이제 뭐 가기도 하고 이제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교육을 할 나이 애가 교육을 받을 이제 뭐 중고등학교 나이가 되면 또 교육 때문에 대전으로 다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렸을 때는 또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뭐 같이 이제 세종 쪽의 연구를 또 같이 하라고 이렇게 한 것도 결국은 그런 차원에서 상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다른 부차적인 이유가 있어서 대전 세종 연구원이라고 되었을지를 모르지만 일단 연구원은 통합되어 있는 거네. 대전 세종 연구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연구할 수 있겠네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를 위한 이제 큰 기능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제 행정의 편의성이 아닌 이제 그 주민의 행복이나 삶의 측면에서 이제 행정체제 개편도 큰 틀에서 이제 계속 검토해 나갈 과제라고. 근데 혁신도시가 또 대전에 요즘 화두예요. 예. 물론 충남도도 그렇지만 이게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지정까지 다 끝났나 이제? 예. 이제 그 세부적인 그 영역 지정은 더 이제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대략적으로 저희가 그 요청한 것에 대해서 대전역 역세권 지구하고 저쪽 와동에 있는 연축 지구는 대전의 혁신 도시로 한다 해서 우리가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이제 거기에 어떻게 담을 건가? 그거 이제 계속 이제 이미 이 대전 세종 연구원에서는 밑그림은 다 밑그림을 발표돼 있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아직 뭐 그것이 이제 시하고 여기서 이제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 네. 단지 이제 기본 방향은 엊그제도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최대한 이걸 기회로 해서 원도심과 이제 그래요. 다른 지역과의 그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대전이 가지고 있는 그 과학이라든지 이런 그 혁신이 더 폭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기업이나 공공기관 유치를 하는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역세권 주민뿐만 아니고 대전시 전체 다 또 연축지구 주민뿐만 아니고 대전시 전체들이 다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고 굉장히 희망에 부풀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뭐 시에서는 행정을 집행하지만 그 밑그림을 우리 대전 세종연구원에 잘 그리셔가지고 그 그림대로 정말 예. 다 희망을 예, 가질 예,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예. 이제 대담을 좀 마무리하면서 원장님께서 이제 뭐 취임하신 지는 한 달 남짓 되셨지만 꿈꾸시는 대전 세종의 미래 모습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소망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소망이 있으시면 좀 말씀 좀 더 부탁드릴까요? 대전 세종의 미래 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발전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행정과 이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된 중부권의 이제 핵심, 중부권의 핵심, 그 메가시티 핵심이 되는 대전 세종으로 가는데 그걸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들 개개인이 정말 대전 세종에 살아서 참 행복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고 한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시민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혁신도시 지정이라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경제적으로 이런 그 의미를 떠나서 우리 대전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자긍심과 자부심이다. 이게 뭐냐면은 그 노벨상 이렇게 그 수상자를 이렇게 보면은 노벨상 배출한 그 교수하고 같이 있는 그 연구실에 있는 네. 교수들이 계속 납니다. 뭐냐면은 한 번 성공을 한 데서는 성공의 방법을 알기 때문에 계속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혁신도시의 지정은 그냥 국가에서 이렇게 준 게 아니고 정말 대전이 광역시가 된 이후에 거의 처음이다 할 정도로 시민, 공무원들, 지역의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서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스스로 안을 만들어가지고 가가지고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 성공이다. 그럼 이 성공을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게 성공한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행동으로 자꾸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노벨상 낸 연구실에서 계속 노벨상이 나오듯이 이 혁신도시 이 성공을 계기로 해서 우리 대전시가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중요한 말씀하셨네.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소망은 없으세요? 그런데 기여하는 거 말고. 저는 이제 여기 새 집을 지으면 제가 집이 없습니다. 그래요? 무주택인데 새 집을 지으면서 이제 집을 좀 져야 되는데 집을 진다는 것은 뭐 제가 살 집을 진다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집의 품격을 좌우하는 것은 그 집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좋냐에 따라서 그 집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님이 계시던 명동성당의 품격, 성철 스님이 계시던 해인사 퇴설당의 품격은 그 집의 그 규모나 이런 거에 떠나서 품격이 다른 것처럼 제가 새 집을 지으면 이런 것처럼 제가 사는 그 조그마한 방이 됐던 사무실이 됐던 이것은 제가 사는 데가 그래도 다른 공간보다는 조금 품격이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삶을 살겠다. 그렇게 삶을 사는 아유, 것이 제 꿈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이제 끝으로 이 지역의 발전이라는 것이 대전 세종 연구원에서 열심히 하고 시장이 열심히 하고 해도 참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말씀
끝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코로나19 저희가 겪으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의 저력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자치의 요 카메라 보고서 해주시죠. 지방자치의 힘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성공적으로 이렇게 극복을 해나가고 있는 것은 저는 우리 지방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19라고 그러는 이것을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접촉자를 추적해 가지고서 이걸 관리를 하는 건데 그것은 국가에서 못합니다. 지방 정부에서 하는데 미국도 못하고 영국도 못하고 모든 나라에서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나라의 지방 정부의 능력이 그걸 해낼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걸 해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결국은 시민들의 힘입니다. 시민들께서 자제하시고 마스크를 쓰라고 그러면 써야 되겠다고 그러면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하는 시민의 힘이 중요한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정말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코로나19 극복을 하는데 협조해온 우리 시민들의 그 시민 정신이 계속 발현이 돼서 이 지방은 내가 참여해서 내 힘으로 가꾼다라는 그런 그 자치 정신으로 우리 대전 세종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시민들께서 오늘 원장님 말씀을 듣고 좀 그런 생각을 좀 깊이 하고 앞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생각 가질 거라고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그 지역에 원장님 같이 두루두루 모든 행정 경험을 다 갖추시고 또 그에 따라서 안목도 훌륭하신 분이 이렇게 대전 세종 연구원장으로 오신 거는 이 지역에 어떻게 보면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크게 기대하고요. 꼭 이룰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또 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도 힘이 되면 우리 대전 세종연구원의 일 그리고 원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힘껏 응원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대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하영의 사람과 세상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소중한 인연과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시 내용이 주로 가족과 그다음 이웃들과 서로의 동료들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를 쓰게 된 밑바탕에 깔려 있는 감정이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계기가 있어요. 제 시를 쓴 걸 쭉 모아보니까 생활에 주로 관련된 시가 이제 좀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이걸 잘 정리를 하면 제가 공직 생활할 때 그 경험도 있고 그래서 시로 만든 하나의 이 자서전 정도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제 인생의 자서전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편집 그 시에 대한 이제 짤막한 그 단상이 있습니다. 이 시는 어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가. 썼는가.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은 가족들하고 이제 가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고마운 마음을 좀 표현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좀